너 혹시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은행 앱부터 들어가 봤어? 한 달 내내 야근하고 상사 눈치 보면서 진짜 미친 듯이 일했잖아. 점심값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고 그렇게 아득바득 모은 돈 적금에 딱 넣었을 때 그 뿌듯함. 근데 솔직히 말해보자. 그 통장 잔고 보고 있으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아니면 그냥 내 미래가 이 숫자에 갇혀버린 것 같아서 숨이 턱 막혀? 진짜 답답해서 그래. 너 지금 되게 성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을 걷고 있거든. 에이, 민수야 무슨 소리야? 저축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지.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게 바로 자본가들이 너한테 걸어놓은 최악의 가스라이팅이야. 넌 지금 안전한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주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는 중이야. 통계청 자료만 봐도 최근 물가 상승률이 4에서 5%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네가 넣은 예금 금리는 고작 2에서 3% 수준이잖아? 산술적으로 딱 계산해봐도 1,000만 원을 은행에 처박아 두면 넌 가만히 앉아서 매년 최소 20만 원씩 현금을 불태우고 있는 셈이야. 10년이면 200만 원? 아니 복리까지 생각하면 네 노동의 대가 중 상당 부분이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지. 내 이름은 민수야. 난 주식 투자랑 경제 전반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열심히 사는데 왜 내 계좌만 제자리일까? 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식을 안 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이야.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소리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잖아. 그 심리적인 공포가 네 잠재의식 속에 꽉 박혀 있어서 그래.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 때문인데 인간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넘게 더 크게 느끼거든. 그래서 뻔히 돈이 녹아내리는 걸 보면서도 원금 보장이라는 마약 같은 단어에 취해서 은행으로 달려가는 거야. 지금 주식 시장 너무 과열된 거 아냐? 나중에 폭락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 들지? 당연히 들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네가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벽이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예금이라는 뗏목만 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가 덮칠 때 넌 그냥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 반면에 주식이라는 엔진을 단 배를 탄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넌 지금 세상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누군가에게 역대급 잔치를 벌여주고 있어. 코스피 지수가 2,500에서 5,000까지 2배나 뛰었다는 소식 들었지? 근데 왜 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곡소리를 내고 네 계좌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을까?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네가 산 주식들이 사실은 주식이 아니라 쓰레기였던 걸까? 지수는 오르는데 내 돈만 제자리인 이 기괴한 현상 속에 숨겨진 돈의 항로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게. 과연 어떤 놈들이 네 수익을 가로채 가고 있는지 알면 진짜 깜짝 놀랄걸? 코스피가 2배나 뛰었다는 뉴스 들으면 어떤 기분이야? 솔직히 와 대박이다 싶다가도 네 계좌 딱 열어보는 순간 입맛이 싹 가시지 않아? 지수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왜 땅굴을 파고 있는지,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화가 날 거야. 넌 지금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는데 네 앞을 지나가는 KTX는 빈 좌석 하나 없이 꽉 차서 시속 300km로 달려가고 있는 거지. 넌 그 열차를 타기는커녕 먼지만 뒤집어 쓰고 서 있는 꼴이야. 왜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지수라는 게 전교생 점수를 다 합쳐서 평균 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야. 주식시장의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걸 써. 쉽게 비유하자면 100명이 사는 마을에 몸무게 200kg인 거구 1명이랑 50kg인 보통 사람 99명이 있다고 쳐봐. 그 거구 1명이 살이 10kg만 쪄도 마을 전체 평균 몸무게는 확 올라가겠지? 나머지 99명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져도 말이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바로 그 거구야. 전체 시장의 20%가 넘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거인 몇 놈만 기분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 코스피 지수는 마치 온 나라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위로 솟구치게 돼 있어. 근데 넌 어때? 거인들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건 왠지 느리고 재미없어 보이잖아. 삼성전자, 저거 언제 10% 올라? 차라리 내일 당장 상한가 칠 것 같은 종목을 사야지 하면서 잡주라는 메뚜기 떼를 쫓아다닌 거지. 거인이 한 걸음만 떼도 수킬로미터를 가는데
넌 메뚜기 잡으러 논두렁을 뛰어다니다가 다리만 삐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수학적으로 딱 계산이 나오는 팩트를 하나 알려줄게. 시장의 대표적인 거인 200명을 모아놓은 바구니 코스피 200 ETF 있지? 지수가 2배 오르는 동안 이 ETF를 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었어도 100% 수익을 냈어. 네가 밤잠 설치며 차트 분석할 때 그냥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긴 사람들은 자산이 2배가 됐다는 거야. 억울하지 않아? 에이, 민수야. 그래도 한탕 크게 벌어야지. 언제 지수 오르는 걸 기다려. 이런 생각 들지? 그게 바로 개미들이 필패하는 심리적 함정이야. 넌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조급함 때문에 뻔히 보이는 수익을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라고. 실제 통계를 봐도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지수 수익률을 못 따라가. 왜냐고? 거인의 힘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지름길을 찾으려다가 길을 잃거든. 중요한 건 네가 소외된 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시장의 파이를 나눠 먹으려면 그 파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인공들과 함께 가야 해.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인공들을 놓치는 이유가 단순히 종목 선정의 실수 때문일까? 아니야.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투자에 대한 아주 잘못된 관념이 널 자꾸 도박장으로 밀어넣고 있어. 자, 이제 네 계좌가 왜 텅 비어 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은 알았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 네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네 손가락이 가만히 있질 못하면 결국 돈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언제 사고 언제 팔까라는 그 고민이 사실은 내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벌레라면 믿겠어? 대체 우리는 왜 투자를 한답시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심리적인 결함이 뭔지 지금부터 진짜 제대로 파헤쳐 줄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너도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지? 근데 솔직히 말할게. 수석 분석가로 15년 넘게 있으면서 내가 깨달은 건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넌 이미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꾼의 길로 들어선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바로 자기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좀 떨어지면 사야지. 좀 올랐네? 지금 팔고 저점에서 다시 잡아야겠다. 솔직히 네가 무슨 수로 내일 주가를 맞춰? 그건 워런 버핏도 못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퀀트 펀드 매니저들도 못하는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타이밍에 목을 매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 바로 조급함과 공포 때문이지.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포모 증후군, 그리고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내 피 같은 돈이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은 그 공포. 그래서 넌 자꾸만 모니터 앞에 앉아서 차트를 째려보며 타이밍이라는 환상을 쫓는 거야. 근데 통계적으로 딱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바로 답이 나와. 미국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20년 동안 투자했을 때 시장에 가장 좋았던 10일을 놓치면 네 수익률은 반토막이나. 근데 그 10일이 언제 올지 네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야. 아니, 민수야. 그래도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들고 있는 게 더 바보 아냐?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게 있어. 주식은 위험한 자산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자산일 뿐이야. 비행기 타고 뉴욕 가본 적 있어? 비행기 타면 기류 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 갑자기 툭 떨어지기도 하고 몸이 붕 뜨기도 하지. 그때 무섭다고 문 열고 뛰어내릴 거야? 아니잖아. 그냥 벨트 꽉 매고 앉아서 기다리면 결국 뉴욕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해. 주식도 똑같아. 내 목적지가 10년 뒤, 20년 뒤의 노후라면 중간에 주가가 출렁이는 건 그냥 지나가는 구름 같은 거야. 근데 넌 지금 비행기가 조금 흔들린다고 무섭다며 뛰어내리고 다시 날씨 좋아 보이면 타겠다고 달려들고 있어. 그렇게 탔다 내렸다 하면 수수료 떼이고 세금 떼이고 결국 목적지 근처에도 못 가고 네 자산만 너덜너덜해지는 거지. 진짜 투자자는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야.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가 돈을 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넌 지금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온 진짜 꾼들은 지금 한국 시장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어. 그들은 뗏목탄 개미들처럼 일기예보 보면서 벌벌 떨지 않아. 대신 거대한 항공모함을 몰고 아주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한국 항구로 들어오고 있지.
한국은 이제 끝났다는 말들이 돌 때 왜 외국인들은 오히려 돈다발을 싸들고 오고 있을까? 그들이 보고 있는 한국 시장의 진짜 가치가 뭔지 알면 너 아마 오늘 잠 못 잘걸? 그 소름 돋는 반전이 뭔지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줄게.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 보면 어떤 생각 들어?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비관적인 얘기들만 가득하잖아. 솔직히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 소리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덜컥할 때가 있어.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벌어지고 있어. 우리 같은 개미들은 답 없다면서 보따리 싸서 떠나고 있는데 정작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 주식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다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 걔네가 우리보다 우리나라 사정을 몰라서 그럴까? 아니, 사실은 정반대야.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해하려면 걔네를 그냥 투자자가 아니라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 상상해봐. 수조원을 굴리는 연기금이나 장기 펀드들이 움직이는데 얘네가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들어오겠어? 아니야. 한번 방향을 정하면 최소 5년, 10년은 보고 움직이는 거물들이란 말이지. 근데 왜 굳이 한국일까?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항구의 깊이, 즉 시장의 규모야. 항공모함이 정박하려면 항구가 엄청나게 깊고 넓어야 하잖아. 그래서 걔네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위주로 사는 거야. 걔네 입장에서는 1,000억 원어치를 사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언제든 팔고 나갈 수 있는 유동성이 필요하거든.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비중을 늘린다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라는 항구가 꽤 괜찮은 투자처라고 판단했다는 뜻이야. 걔네는 우리처럼 일주일 뒤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10년 뒤 대한민국 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의 총량을 계산하고 들어오는 거거든. 우리가 망했다 할 때 걔네는 기술력은 여전한데 주가는 왜 이렇게 싸? 이건 완전 헐값인데? 하면서 쇼핑을 하고 있는 거지. 수학적으로 딱 따져봐도 그래.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에 비해 주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 외국인들은 이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순간 엄청난 수익이 터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걔네는 5% 먹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판 자체가 커지는 걸 기다리는 장기복리의 마법사들이라고. 민수야, 그래도 외국인이 사면 뭐해? 우리 돈 빼가는 놈들 아냐? 이런 생각 들지? 그건 단기적인 트레이더들 얘기고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구조적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 걔네가 항공모함을 몰고 들어오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주가가 싸서만이 아니야. 사실은 한국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만한 거대한 법적인 변화, 즉 룰의 개정이 시작됐다는 걸 걔네는 이미 눈치챘거든. 도대체 그 무뚝뚝한 외국인 형님들이 뭘 보고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걸까? 걔네가 기다리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의 체질을 통째로 바꿔버릴 그 결정적인 열쇠가 뭔지 알아? 이걸 알면 네가 왜 지금까지 국장에서 돈을 못 벌었는지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해질 거야.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볼게. 솔직히 말해서 상법 개정이니 지배구조 개선이니 이런 말 들으면 하품부터 나오지? 나도 그래. 무슨 법전 뒤지는 소리 같잖아.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네. 계좌가 맨날 파란색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빌빌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지루한 법 한 줄에 들어있어. 이걸 모르면 넌 평생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는 셈이야. 냉정하게 짚어보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동안 주인이 따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 회사는 상장해서 우리 같은 개미들 돈을 끌어다 쓰는데 막상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는 누구 눈치만 보는지 알아? 바로 대주주, 즉 회장님이야. 나라를 운영할 때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가 있듯이 기업에도 경영진을 감시하는 이사회가 있어. 이사회는 우리 같은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라고 있는 곳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은 이사회가 회사에만 충성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어. 주주가 손해를 보든 말든 회사라는 껍데기에만 손해 안 끼치면 회장님 마음대로 배당 안 주고 알짜 사업 떼어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변화가 시작돼. 이제 이 법의 문구를 주주에게 충성해야 한다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게 왜 대단하냐고? 미국 같은 선진국은 이미 이렇거든. 미국 이사들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바로 고소당해.
그래서 책임보험까지 들 정도야. 만약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어서 이사들이 우리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대주주 마음대로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주거나 주식을 소각하는 식으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 민수야, 법 하나 바뀐다고 회장님들이 눈이나 깜짝하겠어? 이런 생각 들지? 근데 생각해봐.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한국 주식을 사겠어? 걔네는 이 룰의 변화가 가져올 파괴력을 이미 계산 끝낸 거야. 실제로 주주 환원율이 미국은 90%가 넘는데 한국은 고작 20에서 30% 수준이야. 산술적으로 딱 계산해봐도 법 개정으로 주주 환원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면 우리 주가는 지금보다 최소 두세 배는 더 가야 정상이야. 이건 심리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수학적인 필연이라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체급이 바뀌는 건 기업의 실적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야. 그 수익을 주주에게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시스템의 문제지. 이제 그 시스템이 바뀌려고 해. 항공모함 같은 외국인 자본이 입항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투명해진 거버넌스를 보고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여전히 비관론에 빠져 있느냐가 네 10년 뒤 자산을 결정할 거야. 근데 말이지, 이렇게 시장 판도가 바뀌고 기회가 오면 뭐 해? 정작 투자를 시작할 미천이 없으면 다 남의 잔치일 뿐이잖아. 사실 우리가 돈이 없는 건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야. 우리 일상 속에 교묘하게 숨어서 네 미래를 갉아먹는 아주 달콤한 독들이 있거든? 넌 지금 오늘의 행복을 챙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비싼 이자를 지불하며 미래를 팔고 있는지도 몰라. 그 잔인한 진실이 뭔지 바로 알려줄게. 다음 얘기 들으면 진짜 정신이 번쩍 들걸? 너 오늘도 식후에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때렸지? 에이 민수야, 하루 한 잔 커피도 못 마시냐? 라고 하겠지. 근데 있잖아, 네가 오늘 마신 그 갈색 액체는 그냥 커피가 아니야. 30년 뒤에 네가 누릴 수 있었던 수억 원짜리 자유를 마셔버린 거나 다름없거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욜로니, 소확행이니 하는 말들이 사실은 자본가들이 너한테 지갑 열라고 만든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사실이야. 당장의 5,000원은 작아 보이지? 근데 이걸 매일 아껴서 한 달에 15만 원씩 연 10% 수익률로 30년만 굴려봐. 산술적으로 딱 계산해도 3억 원이 넘어. 네가 무심코 긁은 카드 슬래시 한 번이 노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목을 비튼 셈이지. 지금 즐겁지 않으면 미래가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 들지? 그게 바로 뇌의 과학에서 말하는 현재 편향 때문이야. 미래의 나를 남처럼 여기는 거지.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오늘 다 써버렸는데 안 죽고 90살까지 살면 돈 한 푼 없이 병든 몸으로 버티는 그 30년이 진짜 지옥 아니겠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오늘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돈 걱정 없는 시간을 선물하는 거야. 커피 한 잔 참는 게 고통이 아니라 내 재산이 불어나는 걸 지켜보는 게 훨씬 더 큰 도파민을 주거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사실 이 커피값은 아주 귀여운 수준이야. 우리 일상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네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는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따로 있거든. 아마 이거 들으면 너 진짜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일걸? 다음 이야기 바로 들어봐. 혹시 매달 아이들 학원비로 통장에서 돈 빠져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 남들 다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싶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긁고 있지? 근데 솔직히 말할게. 수석 분석가인 내가 보기에 그건 투자가 아니라 확정된 마이너스 수익률에 내 노후를 베팅하는 거야. 너 지금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의 미래와 네 노후를 동시에 벼랑 끝으로 밀고 있거든? 우리나라 부모들이 교육에 쏟아붓는 열정은 세계 최고지만 그 결과물인 경제적 생존력은 거의 꼴찌 수준이야. 공부 잘해서 대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치트키가 바로 복리의 마법을 탄 자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 내가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서 소름 돋는 수치를 보여줄게. 네가 지금 학원비로 쓰는 그 100만 원을 아이 이름 계좌에 넣고 코스피 200 ETF에 묻어뒀다고 쳐봐. 연 수익률 10% 정도로 계산했을 때 아이가 30살이 되면 그 돈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 자그마치 20억 원이 넘어. 한번 생각해봐. 20년 동안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간신히 월급쟁이 되는 게 나을까? 아니면 30살에 20억이라는 든든한 자본을 들고 인생을 시작하는 게 나을까? 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며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될 수 있어.
넌 지금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고기 한 마리 얻어먹으려고 평생 줄 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민수야,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당연히 교육은 중요해. 근데 그 목적이 경제적 자유라면 지금 방식은 완전히 틀렸어. 넌 지금 불안함에 속아서 아이의 자본가로서의 가능성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는 거라고. 실제 통계를 봐도 명문대 졸업장이 보장해주는 연봉 상승폭보다 20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사모았을 때의 자산 증식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 이건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냉혹한 산수의 문제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네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아이에게 사교육비 대신 주식을 사주기로 마음먹었다면 넌 이미 상위 1% 부모의 길로 들어선 거야. 근데 막상 계좌 만들려고 하면 막막하지? 사실 국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엄청난 절세 혜택을 퍼주고 있는데 이걸 안 써먹는 사람이 태반이거든. 자, 이제 아이 교육비라는 뜸에서 빠져나왔다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알려줄게. 단돈 몇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국가가 15% 넘는 보너스까지 얹어주는 마법 같은 바구니가 있어. 그게 대체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 이제 미천 마련할 마음은 먹었지? 근데 막상 그 소중한 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또 망설여질 거야.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 이런 고민은 아직 사치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 가장 먼저 타야 할 급행열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 바로 국가가 차려준 밥상, 연금저축펀드와 ETF야. 이 연금저축펀드가 단순한 노후 준비용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률 치트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 줄게. 네가 1년에 600만 원을 이 계좌에 넣잖아? 그럼 국가는 연말정산 때 최대 99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줘. 수익률로 따지면 입금하자마자 자그마치 16.5%를 먹고 들어가는 거야. 요즘 세상에 어떤 주식이 시작부터 15% 넘는 확정 수익을 깔아주겠어? 이건 그냥 보너스를 퍼주는 수준이라고. 민수야, 그래도 주식은 내가 직접 골라야 재미있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게 바로 네 계좌를 갉아먹는 오만함이야. 개별 종목 하나하나 공부해서 거물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정말 낮아. 그래서 우리는 코스피 200 ETF 같은 바구니를 사야 하는 거야. 우리나라 최고 기업 200개를 통째로 사는 거지. 네가 잠든 사이에도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밤새 연구하잖아. 넌 그저 그들의 노력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진짜 재밌어지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왜 하필 연금 계좌여야 할까? 돈이 묶인다는 걸 단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최고의 장점이야. 우리 인간은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는 나약한 존재거든. 근데 이 계좌는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들어버려. 복리의 마법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중간에 멈추는 건데 이 계좌는 네가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이제 도구는 준비됐어. 15% 넘는 보너스를 챙기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200개의 주인이 되는 법까지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세팅을 해놓고도 결국 실패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왜일까? 그건 바로 돈을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투자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거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부자의 태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 네 돈이 진짜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그 마지막 한 끗 차이가 뭔지, 그리고 네가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마지막까지 집중해봐.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소름 돋는 진실 하나 알려줄게. 사람들이 주식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꿈꾸는 게 뭔지 알아? 회사 때려치우고 전업 투자자로 살고 싶다는 환상이야. 근데 있잖아. 그건 네가 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네가 돈의 노예가 되겠다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전업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아주 고통스러운 노동일 뿐이거든. 진짜 투자가 뭔지 알아?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친구랑 여행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있을 때도 내 돈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거야. 네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라도 갖고 있다면 그건 화면 속 숫자가 아니야.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삼성전자 직원 수십만 명이 너를 대신해서 밤새 일하게 만드는 고용계약서나 다름없어. 너는 네 인생을 즐겨도 돼. 그들이 알아서 네 자산을 불려줄 거니까.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진짜 묘미야. 민수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망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 들지? 그건 그 사람들이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도박을 했기 때문이야.
투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인내심의 문제거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리의 마법을 믿고 묵묵히 씨앗을 심는 사람을 시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주가가 떨어지면 세일하네 하고 더 사고, 오르면 내 일꾼들이 잘하네 하고 흐뭇해하면 그만이야. 자, 이제 네가 당장 내일부터 해야 할 구체적인 3단계를 알려줄게. 첫째, 지금 당장 스마트폰 열어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부터 만들어. 둘째, 내일부터 마실 커피 대신 그 돈으로 코스피 200 ETF를 조금씩 사 모아. 셋째, 그리고 잊어버려. 네 본업에 충실하면서 네 인생을 즐겨. 나머지는 시간이랑 자본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부자가 되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내린 작은 결단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필연이야. 너는 충분히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어. 이제 길은 알았으니까 남은 건 행동뿐이야. 내가 옆에서 계속 도와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 오늘 이 영상이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 내 이름은 민수야. 네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고 또 고민할게. 내 진심이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줘. 우리 같이 부자 돼서 나중엔 웃으면서 만나자. 다음엔 더 놀라운 통찰력으로 돌아올게.